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수능 어법이 얼마만큼 쉬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고1, 고2, 고3 모의고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왜 이게 3점짜리인지 제가 그 배점 자체가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 수능 어법이 쉬울 수밖에 없는데 수능에서는 복수 정답이 나오는 게 허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내려면 명확한 거, 그렇게 아주 분명한 것만을 찾아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법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상하다. 문법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 강의는 고2 강의인데 고1 강의의 서문에서 수능 어법에 출제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고2 어법에 대한 문제도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수일치입니다. 수의 일치. 그죠?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 동사로 해서 현재일 경우에 이렇게 s가 붙고 복수이면 동사에 s나 es가 안 붙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 보면 one of 여기 복수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one of 또는 이제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each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오더라도 이 복수 명사에 수일치하는 게 아니고 one of each of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현재이고 동사에 어떻게 해요? s나 es를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를 찾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one of 복수명사, each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이거 수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걸 또 문제에 출제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일치죠. 다음에 2번 볼까요? 이때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얘기인데 take in이 하나의 동사를 흡수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which가 주어 역할을 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동사에서요. take in, 삼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쓰는 거 묻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다음 3번 볼까요?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것도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자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현재 분사를 쓸 경우는 이게 능동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분사는 이미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삼형식 동사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containing 할 때 contain 요 자체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가 됐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이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게 되는 경우는 뭐죠?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containing이 아니라 contained 이렇게 쓰면 포함된 여기서 끊죠. instead of blood blood는 blood인데 포함된 겁니다. 어디에요? vessel 혈관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분사를 쓰냐 과거 분사를 쓰냐 이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것도 수능 어법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contained가 답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또 왜 맞았냐? 자, 아까 1번 문제에서 each하고 the body segments 얘가 복수가 되더라도 each of 명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수 취급했으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s는 바로 요 each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수일치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해석을 좀 해봐야지 완전하게 답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법 문제는 고1 문제에서도 밝혔지만 해석과는 무관하게 즉 앞 뒤의 단어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형태만 보고도 문법의 적법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어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일치 문제라고 해서 내긴 내는데 이건 대명사 수일치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건 좀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요하면 4번이 좀 혼돈스럽다. 그럼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문제, 어법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서 나머지 게 확실히 맞았다. 그러면 이제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가려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which를 쓸 것이냐, in which를 쓸 것이냐. 이것도 고1 어법에 나왔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which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이때는 이 관계 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할 경우가 있고 또는 목적어를 대신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대신해도 또는 목적어를 대신해도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진 소위 말해서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in which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다가 여기서 in 다음에 명사, 그죠? 이 명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사 대신에 뭘 썼어요? which를 쓰면 in which가 되죠. 그리고 이 in which가 이끌어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완전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ch를 쓸 것이냐, in which를 쓸 것이냐는 이 다음에 구조, 주어, 목적어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5번 볼까요? insect가 주어입니다. insect bodies가 주어고요. 수동태가 돼서 a structure, 동사 완벽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and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2입니다. 자동사니까 펑션 한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in which서부터 여기까지요. 예, 완전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로 해서 이 문제는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수일치 문제, 형용사 부사 쓰냐, which냐, in which냐, 그죠? 이런 문제를 출제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밝혔지만 이런 문제, 즉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이면 한 40초 내외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3점을 배정한다는 게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거저 먹는 겁니다. 2점 또는 3점을 40초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자신 있게 땡큐 2점 또는 고맙게도 3점까지도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런 어법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영어의 문법 사항을 익히면 나쁠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고3 강의를 통해서 또 어법 문제가 얼마나 쉬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